미국 자동차 시장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30년 넘게 압도적 신뢰를 받던 수입 브랜드는 하루아침에 비싸기만 한 옛 영광이 되었고, 한때 싸구려 이미지로 무시당하던 브랜드는 지금 미국 소비자들이 줄 서서 계약하는 신흥 강자가 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시작은 한 정치인의 단호한 발표였습니다. 미국에서 팔리는 외국산 차량에 25% 관세를 부과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수십 년간 신뢰받던 브랜드의 차량 가격은 순식간에 $6,000 이상 폭등했습니다. 딜러들은 패닉에 빠졌고 충성 고객들마저 등을 돌렸죠. 그러나 그때 미국 내 생산, 전기차 전환, 세금 공제 혜택까지 모든 조건을 갖춘 한 브랜드가 조용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브랜드는 이제 미국 도로 위를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건 무료잖아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해럴드 윌슨입니다. 미국 미시간주의 한적한 마을에서 은퇴 생활을 하고 있는 올해 63 된 평범한 전직 고등학교 역사 교사입니다. 40년 가까이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은퇴한 후엔 매일 아침 정원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동네 차고에서 자동차를 만지는 게 하루 일과의 전부입니다. 자동차는 제 삶의 오랜 친구이자 인생의 동반자 같은 존재죠. 어릴 적부터 자동차를 좋아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자동차 정비사였고 차고에 늘 도요타 셀리카 한 대가 있었죠. 일본 기술은 믿을만하지. 조용하고 튼튼하고 연비도 좋고 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말하며 도요타를 손질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도요타를 당연한 선택으로 받아들였고 첫 차도 둘째 차도 심지어 은퇴한 지금까지도 도요타만 탔습니다. 이미 도요타를 5대나 탔으니 저에겐 거의 종교 같은 브랜드였습니다. 딸 제시카도 자연스럽게 제 영향을 받았죠. 대학 시절 첫 차로 도요타 코롤라를 뽑았을 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집은 역시 도요타다라는 자부심까지 느꼈습니다. 아빠가 도요타만 타는 이유가 있겠지. 매사 신중하고 합리적인 아이지만 자동차만큼은 제 말을 늘 따랐습니다. 아빠가 도요타만 타는 이유가 있겠지. 이 말이 제겐 얼마나 뿌듯한지요.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빠, 나 다음 달에 새 차 사려고 해요. 당연히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 이번엔 어떤 도요타로 할래? RAV4? 아니면 캠리 하이브리드? 그런데 제시카는 예상치 못한 답을 내놨습니다. 아빠, 이번엔 도요타 말고 현대차를 볼까 해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얼굴에 당황이 그대로 드러났겠지요. 뭐라고? 현대차라고? 그 이름, 솔직히 제겐 생소하지 않았습니다. 90년대에 처음 미국에 들어왔을 때 싸고 조잡한 이미지로 유명했죠. 10년 보증을 내세운 그들 나름의 전략이 있었지만 저는 한 번도 진지하게 고려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래가지 못할 브랜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요즘 현대차 진짜 좋아졌대요. 디자인도 그렇고 전기차도 잘 만들고 제시카는 조심스레 덧붙였지만 제겐 거의 배신처럼 들렸습니다. 마치 30년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가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는 기분이랄까요? 저는 무겁게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제시카, 현대차는 아직 멀었어. 도요타는 다르다고. 하지만 제시카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묘한 긴장감이 우리 사이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화는 단순한 차 얘기가 아니라 세대 간의 가치관 충돌이기도 했으니까요. 며칠 후 TV 뉴스를 보던 중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산 자동차에 25%의 고유 관세를 부과한다는 긴급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순간 뭔가 심상치 않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딜러들도 혼란에 빠졌고 제가 관심 있던 도요타 하이브리드 모델은 하루아침에 $6,000나 올라버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죠.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제 자부심이자 신뢰의 상징이었던 도요타가
현실적인 위기에 처한 겁니다. 주변의 친구들도 하나둘씩 도요타를 떠났습니다. 요즘은 현대가 더 나아. 가격도 그렇고 전기차 보조금도 받잖아. 저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래도 도요타는 다르지. 기술이 있잖아. 조용하고 오래가고. 하지만 며칠 후 정비소에 들렀을 때 정비사가 툭 던진 말에 그 모든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해럴드 씨, 요즘은 현대가 더 잘 나가요. 전기차도 그렇고 미국에서 직접 생산도 하니까요.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현대차가 미국에서 생산된다고? 도요타보다 낫다고?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도요타를 향한 믿음이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내가 틀렸던 걸까? 아니면 세상이 변한 걸까? 하지만 하나 확실했던 건 제시카의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는 겁니다. 이젠 현대차가 더 나아.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전자포트에 물을 올리고 익숙한 방식으로 커피를 내렸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은 따사롭고 라디오에서는 올드 재즈가 흘러나왔습니다. 커피 향과 음악, 그리고 조용한 집 안 분위기. 평소처럼 안정적이고 편안한 아침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왠지 모르게 무거웠습니다. 제시카가 했던 말이 계속 떠올랐기 때문이죠. 이젠 현대차가 더 나아. 그 말이 뭐라고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렇다고 쉽게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저한테 현대차는 여전히 값싼데한 정도의 이미지였거든요. 과거에 몇 번 현대차를 시승해 본 적도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당시의 현대는 품질, 정숙성, 세련됨 어느 것도 도요타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렇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뉴스를 켰습니다. 화면엔 긴급 속보 자막이 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일본산 자동차에 25% 관세 전격 부과. 커피잔을 들고 있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자막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25% 관세? 그럼 도요타 가격이. 바로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CNN, 블룸버그, CNBC, 심지어 지역 뉴스까지 모두가 그 이슈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일본 자동차 업계의 위기, 도요타 혼다 가격 인상 불가피, 미국 소비자 부담 커진다. 그야말로 자동차 시장 전체가 술렁이고 있었죠. 저는 곧장 컴퓨터를 켜고 도요타 공식 웹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확실히 제가 구매를 고려했던 캠리 하이브리드 가격이 $6,500 이상 올라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예산에 딱 맞았던 차량이었는데 이젠 감히 접근조차 하기 어려운 가격대가 되어버렸죠.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현실이라고?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게 바로 현대차였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쳐다보지도 않던 브랜드가 갑자기 대안으로 떠오른 겁니다. 그 사실이 제겐 어쩐지 굴욕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현대차를 고려하다니.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딜러십들도 혼란에 빠져 있었고 도요타의 수입 물량은 관세 문제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일본에서 조립한 차량을 수입해오던 구조는 그대로 관세 충격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죠. 반면 현대차는 미국 내 생산 비율이 높아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기준에도 부합한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며칠 후 오랜 친구 데니스와 점심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동차 보험 관련 일을 하고 있어서 업계 사정에도 밝은 친구입니다. 햄버거를 먹던 중 제가 무심코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자동차 시장 완전히 뒤집혔지? 데니스는 씩 웃더니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번에 현대 아이오닉 계약했어.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햄버거가 멈칫했습니다. 내가 현대를 샀다고? 그는 태블릿을 꺼내 차량 정보를 보여줬습니다. 세금 공제 적용 후 실제 지불 가격, 연비, 유지비, 보조금까지 계산된 화면이었습니다. 이건 조지아 공장에서 조립한 거라 연방 세금 공제 $7,500 받고 내가 사는 주에서는 주정부 보조금까지 추가로 받아. 총합하면 거의 $9,000가 절감되는 셈이지.
저는 믿기 힘들었습니다. 도요타보다 싸다고? 심지어 전기차가? 데니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게다가 내부 디자인도 훨씬 세련되고 전기차 주행감도 부드러워. 현대는 이제 더 이상 싸구려 브랜드가 아니야. 이제는 기술력으로도 일본 차랑 정면으로 경쟁하는 수준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뭐랄까요? 머리를 누군가 망치로 툭 친 것 같은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도요타보다 현대가 낫다고? 그 말은 제 30년 믿음을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괜히 캠리 핸들을 쓰다듬었습니다. 너는 아직 괜찮은데, 하지만 다음 차는 어쩌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현실이 점점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내가 틀렸던 걸까? 아니면 이젠 세상이 바뀐 걸까? 그리고 문득 떠오른 그 말, 제시카의 한마디. 아빠, 요즘은 현대가 더 나아. 처음엔 웃어넘기려 했던 그 말이 이젠 어쩐지 너무 무겁고 뼈 있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다음 날 저는 전화를 들었습니다. 제시카,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니? 현대, 매장 한번 같이 가보자. 토요일 아침 알람 없이 일어났습니다. 원래라면 침대에서 뒹굴뒹굴하다 아침 햇살을 즐겼을 텐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저 자동차 시승을 가는 날일 뿐인데 괜히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스웨터를 한번 갈아입고 단정하게 머리를 빗었습니다. 현대차를 탄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입으로는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거울 속 제 얼굴은 어딘지 긴장한 눈빛이었습니다. 10시 정각, 제시카가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딸은 평소보다 더 밝은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아빠, 준비됐어요? 글쎄다. 내가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다. 그냥 한번 타보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웃으며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딸이 운전하는 모습도 늘 당차고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한때 무릎에 앉혀 운전대만 잡게 해주던 그 꼬마가 이젠 저를 이끌어 새로운 경험으로 안내하고 있었죠. 도착한 현대 매장은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유리로 된 전면, 반듯한 간판, 바닥에는 반짝이는 세라믹 타일. 차들이 하나같이 반듯하게 전시돼 있었고 분위기 전체가 첨단이란 단어를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안내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시승 예약 고객이신가요? 제시카가 말했습니다. 네. 아이오닉 6시승 예약했어요. 제 아빠가 직접 운전해 보시려고요.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안내했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시승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이쪽으로 모실게요. 시승차를 보는 순간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사진으로 보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바디라인은 매끄럽고 디테일은 고급스러웠습니다. 특히 문이 열리는 방식부터 실내 조명, 계기판 구성까지 마치 미래에서 온 차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죠. 와, 이게 한국 차라고? 작은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딸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해요. 운전석에 앉자 시트의 착좌감부터 달랐습니다. 엉덩이를 감싸는 듯한 시트, 스티어링 휠의 촉감, 그리고 무엇보다 그 정숙함. 시동 버튼을 눌렀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계기판이 켜졌을 뿐입니다. 주행을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핸들의 반응성이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부드럽게 돌아가고 브레이크의 반응도 정확했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며 창밖을 보는데 차 안은 마치 도서관처럼 조용했습니다. 이거 진짜 조용하구나. 그 말에 제시카가 웃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다들 깜짝 놀라요. 예전 현대차량은 완전 딴판이네. 옛날엔 조잡했는데.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현대는 완전히 달라요. 미국 소비자 만족도 1위 했던 것도 벌써 몇 번이나 되고요. 전기차 기술력도 세계 탑급이래요. 잠시 신호대기 중이었을 때 저는 손을 무릎에 올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도요타만큼의 신뢰는 아직 아니지 않나? 제시카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아빠, 도요타가 신뢰를 얻기까지도 시간이 필요했잖아요. 지금 현대는 그걸 이미 증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세금 혜택도 더 크고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단순히 디자인이나 성능 문제가 아니라 정책과 제도, 소비자의 현실이란 측면에서 현대차는 이미 한 발 앞서 있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현대는 미국 내 생산 비율이 높고 IRA 기준에도 충족해서 전기차 보조금도 받을 수 있대요. 도요타는 아직 일본 조립이 많아서 보조금 못 받아요. 그 설명에 저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묘한 패배감도 느꼈습니다. 몰랐던 정보를 딸에게 듣고 있다는 점도 그랬고, 내가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봐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승이 끝나고 매장으로 돌아왔을 때 직원이 다시 묻습니다. 해럴드 씨, 어떠셨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예상보다 많이 괜찮네요. 정숙하고 핸들링도 좋고 아주 안정감 있어요. 직원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현대차는 조용히 강해졌거든요.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조용히 강해졌다. 30년 동안 도요타에만 충성해온 저에게 이 말은 마치 현대차의 진심 어린 자기소개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전 어릴 적부터 아빠가 도요타만 타서 다른 브랜드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저는 그 말을 조용히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보여준 세상, 그리고 제가 외면했던 현실. 이제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차가 내 마지막 차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정말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겠구나. 집에 돌아왔을 땐 어느덧 해가 완전히 져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 대신 깊고 고요한 어둠이 거실 안까지 스며들고 있었죠. 나는 평소처럼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커피를 한 잔 내리는 동안에도 손끝에는 어딘지 모를 떨림이 있었습니다. 방금 경험한 아이오닉 6점. 말도 안 되게 조용했고 부드러웠고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지금까지 타왔던 도요타 캠리보다 훨씬 세련되어 보였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마음을 찔러댔습니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켰지만 뉴스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현대차, IRA, 전기차, 세금 공제 같은 단어들만 둥둥 떠다녔습니다. 딸이 했던 말이 자꾸만 되살아났습니다. 현대차는 미국 내에서 조립하니까 보조금 받을 수 있어요. 도요타는 아직도 대부분 수입이라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도요타가 더 이상 유리하지 않아요. 그 말들이 무겁고 뾰족하게 가슴을 찔러댔습니다. 결국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젠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오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너무 오래된 생각에 갇혀 있었던 건 아닐까? 먼저 구글에 검색어를 입력했습니다. 현대차 미국 생산. 수많은 기사와 리포트가 떴습니다. 그중 하나를 클릭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의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 총 55억 달러 투자. 현대차 엘라베마 공장, 연간 37만 대 생산 총 고용 인원 4만 8천 명. IRA 기준 충족. 미국 내 부품 조달률 85% 이상 확보.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가 알던 현대차는 90년대 초 싸구려 이미지로 팔리던 브랜드 아니었나요? 디자인은 촌스럽고 타면 소음이 많았고 몇 년 지나면 조잡해지던 그런 차.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기사들 속 현대는 전혀 달랐습니다. 미국 내에서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짓고 수만 명의 미국인을 고용하며 정책 기준까지 철저히 맞춰가며 철저한 현지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라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도요타와 비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요타 미국 생산을 검색해봤습니다.
물론 도요타도 미국에 공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품 조달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일본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전기차 라인업은 늦게 출발한 탓에 IRA 기준을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분석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일본차가 불리한 구조로 가고 있구나. 현대차는 이미 미국 중심의 생산 체계를 바꿔가며 단순한 외국 브랜드가 아닌 미국 내 생산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현지 브랜드처럼 포지셔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 소비자에게 매우 큰 장점이었죠. 딸이 왜 현대차를 택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향이나 이미지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이고 전략적인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보수적이고 고정된 틀 안에 있었는지 스스로 부끄러웠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기술의 일본, 신뢰의 도요타만을 외치며 변화를 외면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고 기술도, 브랜드도, 그리고 시장의 논리마저도 새로워졌습니다. 그걸 제시카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딸에게 자동차에 대해서만큼은 한 수 위라고 생각해왔던 건 오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노트북을 덮고 조용히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이젠 식어버린 커피였지만 그 안에서 묘한 단맛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문득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던 말. 차는 곧 사람의 철학이야. 어떤 차를 고르느냐는 내가 어떤 세상을 믿느냐를 보여주는 거지. 그 철학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했습니다. 시대가 변했고 브랜드도 변했고 현대차는 더 이상 제가 알고 있던 그 브랜드가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요타를 떠난다는 건 단순히 차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치 지난 세월 동안 제가 믿어왔던 가치와 철학, 아버지로부터 이어진 한 가지 전통을 내려놓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현대차는 분명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선택지였습니다. 어느 목요일 아침 딸 제시카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현대차 들러 다시 가요. 이번엔 진짜 계약할지도 몰라요. 저는 답장을 망설였습니다. 그냥 그래, 다녀와라고 보내려다 손끝이 멈췄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딸이 드디어 본인 이름으로 첫 SUV를 계약하는데 아버지로서 그 자리에 없다는 게 어쩐지 허전했습니다. 그렇게 보낸 문자는 단 2글자였습니다. 같이. 제시카는 바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진짜요? 같이 가주실 거예요? 응. 내가 뭘 잘못 봤는지도 확인해보고 싶다. 토요일 아침, 우리는 다시 그 현대 매장을 찾았습니다. 지난번 시승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매장 안의 분위기와 자동차들은 여전히 세련됨과 정중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맞이한 세일즈맨은 지난번 시승을 도와줬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해럴드 씨, 다시 오셨네요. 딸이 SUV 모델을 보고 싶다고 해서요. 펠리세이드라고 하던가요? 아, 캘리그래피 트림 보시겠어요? 지금 가장 인기 많은 트림입니다. 우리는 매장 한쪽에 놓여 있던 펠리세이드 캘리그래피 트림 앞에 섰습니다. 묵직한 존재감, 고급스러운 내부 소재, 스티어링 휠의 촉감부터 대시보드의 마감재까지 모든 게 고급 SUV라는 걸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조수석에 앉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 이거 어때요? RAV4보다 훨씬 크고 가격은 오히려 더 저렴해요. 전기차 전환 계획도 있고 유지비도 낮고요. 세일즈맨이 덧붙였습니다. 이 모델은 미국 내 엘라베마 공장에서 조립됐고요. IRA 기준 충족으로 세금 공제도 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 사시면 약 $7,000 절약됩니다. $7,000. 도요타에선 꿈도 못 꿀 할인폭이었습니다. 잠시 차량을 둘러보던 중 세일즈맨이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해럴드 씨 같은 고객님이 오시는 경우는 드뭅니다.
60대 고객님 중에 도요타에서 현대로 넘어오시는 분은 용기 있는 선택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용기라는 단어, 지금 제 마음에 가장 필요한 단어였습니다. 제시카가 제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 차 계약하자. 세일즈맨은 웃으며 계약서를 가져왔고 딸은 한 줄 한 줄 계약서를 읽으며 체크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긴장된 마음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하단, 고객 서명란에 제 이름 해롤드 윌슨을 또박또박 써내려갔습니다. 현대자동차 펠리세이드 캘리그래피 계약 완료. 그 순간 어떤 묵직한 짐이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30년간 지켜온 신념과 고집이 조용히 내려놓아지는 순간.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받아들이는 순간. 차를 떠나 매장을 나오는 길. 제시카가 말했습니다. 아빠, 아까 계약서에 사인할 때 손 떨렸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떨리더라. 이게 내 인생 첫 한국 차니까. 딸은 제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오늘부터 아빠는 시대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로서, 소비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저는 오늘 중요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새 차의 키를 받은 날, 저는 매장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새카만 펠리세이드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제 인생의 한 시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상징 같았습니다. 제시카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빠, 운전해 보실래요? 잠시 머뭇거렸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에 쥐어진 스마트키는 기존 도요타의 리모컨보다 작고 얇았고 버튼을 누르자 LED 라이트가 은은하게 켜졌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좌석은 부드럽고 포근했고 스티어링 휠은 손에 딱 맞게 잡혔습니다. 이질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움이란 단어가 더 어울렸습니다. 자, 출발해요. 딸의 말에 저는 부드럽게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는 소리 없이 움직였고 차체의 무게감이 믿음을 줬습니다. 이게 과연 처음 타보는 차인가 싶을 정도로 안정적이었고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주행감이 뭔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동을 주었습니다. 도심을 빠져나와 고속도로에 접어들었습니다. 가속 페달을 살짝 밟자 차는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마치 제가 생각한 대로 움직여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묵직하네. 예전 도요타보다 오히려 더 안정적인 것 같아. 제 말에 제시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게 요즘 사람들이 현대차를 선택하는 이유예요. 전기차도 되고 품질도 좋고 무엇보다 세련됐잖아요. 세련됨이라는 단어. 한때 저는 그 단어를 경계했었습니다. 겉멋든 사람들, 감성만 따지는 세대들의 전유물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지금 제 손에 있는 이 스티어링 휠, 그리고 조용히 흘러가는 이 도로 위의 풍경은 그 단어를 이해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차 안에선 공조장치도 자동으로 작동했고 히터 바람은 발끝까지 따뜻하게 내려왔습니다. 차체가 도로의 잔진동을 거의 다 흡수해 주어 마치 고급 세단을 타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시카가 묻습니다. 아빠, 이 차 어때요? 솔직히 말해봐요.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다. 솔직히 말해서 예상보다 훨씬 좋다. 그 말이 나오기까지는 오래 걸렸습니다. 30년간 도요타만 고집해온 저였으니까요. 그 신념을 무너뜨린 차가 한국차라는 사실이 어쩌면 제 자존심에 살짝 상처를 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상처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건 아마도 제 딸이 보여준 세상을 제가 처음으로 따라간다는 안도감, 그리고 그 선택이 정답이라는 확신 때문이었을 겁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잠시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차에서 내리며 제시카가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같은 날은 진짜 오래 기억날 것 같아요.
나도 그래. 사실 내가 틀렸던 건지도 몰라. 하지만 한국이 변한 것도 맞고 무엇보다 내가 옳았던 것 같아. 딸은 제 눈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에 가볍게 손을 올렸습니다. 그 말 들으려고 오래 기다렸어요.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딸의 기대,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그리고 그걸 이제서야 알아차린 아버지의 마음. 그 두 마음이 그날 그 자리에서 교차한 겁니다. 휴게소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로는 여전히 조용했고 차 안에는 따뜻한 공기와 편안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세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배워야 할 게 더 많아졌구나. 그 말에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아빠처럼 그렇게 배우는 사람이 되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딸이 더 이상 아이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나보다 더 현실적인 어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펠리세이드는 조용히 묵직하게 안정적으로 우리 두 사람을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 나는 한 대의 차를 샀지만 사실은 새로운 나를 만난 날이기도 했다는 걸요. 펠리세이드를 몰기 시작한 첫 주. 가장 크게 변한 건 사실 제 삶의 속도였습니다. 기존 도요타 캠리는 익숙했지만 이 새로운 차는 익숙함을 넘어 일상을 새롭게 보이게 만드는 묘한 힘이 있었거든요.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이웃들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미시간 주의 이 마을은 은퇴자와 중장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평온한 곳입니다. 주말이면 잔디를 깎고 바비큐를 하고 차고 앞에서 맥주 한 캔을 들고 자동차 얘기를 나누는 동네죠. 그래서였을까요? 펠리세이드가 우리 집 차고에 들어온 날부터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해럴드, 그 차 뭐야? 새로 뽑은 거야? 도요타 아닌데 그거 혹시 한국 차야? 현대, 와, 너답지 않은 선택인데. 처음엔 웃으며 넘겼습니다. 요즘 대세래. 한번 타볼래? 그러자 한 명, 두 명씩 제 차에 타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처음 시승한 건 옆집에 사는 빌 아저씨였습니다. 그는 늘 GMC 트럭만 몰던 보수적이고 미국 제조업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었죠. 제가 현대차를 샀다고 했을 땐 반쯤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배신자네, 해럴드. 하지만 시승을 마치고 나서 그는 말없이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입을 꾹 다물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결국 한마디 했습니다. 이거 진짜 괜찮다. 조용하고 실내 진짜 넓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 그리고 처음으로 현대차를 추천하는 사람이 된 느낌이 들었죠. 그 다음 주말엔 동네 커뮤니티 포럼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현대차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60대 은퇴자의 경험담. 글에는 제가 느낀 점을 조목조목 썼습니다. 정숙성, 주행감, 실내 공간, 세금 혜택, 전기차 옵션.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의 현대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까지요. 댓글은 생각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저도 도요타에서 현대로 바꿨어요. 아이오닉 5 정말 좋습니다. 펠리세이드 타는 중인데 정말 가족용으로는 최고죠. 맞아요. 현대가 이제는 더 이상 싼 차 아니더라고요. 우리 남편도 처음엔 반대했는데 한번 타보고 바꿨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도 저와 같은 변화를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요. 심지어 그 다음 주엔 마트 주차장에서 어떤 중년 남성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저번에 커뮤니티에 현대차 후기 쓰신 분 맞죠? 맞습니다. 혹시 읽으셨어요? 네. 그 글 보고 아이오닉 6시승 예약했어요. 우리 딸이 추천하더라고요. 진짜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깊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제 선택이 단지 내 차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현대차가 우리 동네 분위기를 바꿔놨어. 이게 다 내 덕분이야. 제시카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빠가 열린 마음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아빠는 단순히 차를 산 게 아니라 변화를 이끈 거예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변화를 이끌다라는 말이 어쩌면 제 인생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칭찬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현대차를 고른 건 단지 실용적이거나 경제적인 선택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가 평생을 살아온 방식과 세상을 보는 시각을 처음으로 바꾸는 경험이었고, 그 변화는 제 주변까지 조용히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평범한 주말 오후였습니다. 제시카와 저는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나섰습니다. 이젠 팰리세이드는 완전히 제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느꼈던 낯설음은 사라지고 마치 오래 함께한 친구처럼 편안해졌죠.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 때면 아무 소리 없이 켜지는 계기판의 조명과 무음 속에서 움직이는 차체가 마치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마트에서 식재료를 사고 제시카와 함께 장바구니를 밀며 웃는 모습. 그 모습이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장면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본 물건을 트렁크에 싣고 차 문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제시카를 바라봤습니다. 햇살에 눈이 부셔 살짝 찡그린 딸의 얼굴엔 오랜 시간 함께해온 가족만이 보여줄 수 있는 묵직한 정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시카,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응, 아빠, 고맙다. 덕분에 내가 좋은 차를 알게 됐어. 그리고 이젠 내가 너보다 현실 감각이 한 발 늦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 말에 제시카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말, 진짜 오래 기다렸어요. 근데 아빠, 요즘 현실은요? 아빠가 믿던 일본이 아니라 이제는 한국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에서 묘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한국. 예전엔 한 번도 그렇게 의식하지 않았던 나라였죠. 그저 어딘가에서 조용히 따라오는 후발주자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차고엔 조용하면서도 단단한 한국차가 서 있고, 제가 그 차를 타고 딸과 함께 장을 보고 동네 이웃들로부터 좋은 선택을 했네요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현실은 이제 한국이다. 딸의 말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시대를 잇는 통찰이었습니다. 운전석에 올라 시트를 조정하고 뒤를 돌아보며 차선에 맞춰 빠져나가는 순간 백미러에 비친 현대 엠블럼이 제 시야를 스쳤습니다. 그 엠블럼은 더 이상 낯설거나 부끄럽거나 임시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가 이제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철학을 받아들였다는 증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라디오에선 한국 아이돌 그룹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리듬은 경쾌했고 가사는 생소했지만 이젠 그것마저도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론 한국이 전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미 가전제품, 반도체, 드라마, 음악, 그리고 지금 제가 몰고 있는 이 자동차까지. 한국은 조용히 하지만 분명히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차고에 도착해 차를 세운 후 엔진을 끄고 조용한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벌써 문을 열고 내려 있었고,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손으로 스티어링 휠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한국이구나. 조용하고 강하고 이제는 세계를 이끄는 나라. 그 말과 함께 시선을 들어 프런트 그릴 중앙에 자리한 현대 엠블럼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제가 처음으로 자랑스럽게 느낀 것은 내가 한국차를 샀다는 사실이 아니라 내가 이 변화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라는 자각이었습니다. 세대는 바뀌고 세상도 바뀌고 그리고 나도 결국 바뀔 수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더 감동적인 비디오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동차를 타시는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